아주 주말 동안 이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언론계가 시끄러웠습니다. 네, 날벼락 같은 인사가 좀 정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을 했는데요. 예. 내정을 했는데 그분이 종합편성 채널의 막말 패널로 비판을 받아온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라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당은 지난 27일 이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를 내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이죠.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이분이 방통위원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언론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PD연합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고영신 교수는 종편의 단골 출연자로 막말과 거짓말을 되풀이해 지탄받은 인물이다. 자격 미달임으로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고영신 교수의 과거 문제적 발언을 공개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많아가지고 네.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종합편성 채널의 대표적인 막말 패널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손에 꼽히는 발언들을 그렇죠.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심의 제재도 이분이 포함된 제재가 총 9건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인 발언들을 좀 보자면, 예. 2015년 5월 23일 TV조선 황금펀치에 출연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앞에서 추도사를 한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보복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영신 교수는 노건호 씨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친노가 모여라. 말하자면 과거 친노 세력들이 노무현 6주기를 계기로 걸기하라. 이런 선동문 같은 느낌도 든다. 노건호 씨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선언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등 별로 근거가 없는 지나친 추측성 발언으로 논란이 돼서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었고요. 예. 2016년 4월 19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예. 이분이 민주당에 합류를 하면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이분이 생물학적 DNA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혼합에서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랄까 DNA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분을 호위무사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김홍걸 위원장을 호위무사처럼 대동하고 간 것도 모양새가 나쁘다.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서 제재를 받았었고요. 예. 제재를 받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발언을 보면 친노, 흔히 친문 진영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거의 저주를 쏟아내듯이 항상 해왔었는데요. 예. 2016년 1월 25일 TV조선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장성민의 시사탱크. 여기에 출연해서 김홍걸 위원장이 민주당 입당을 했을 때는 김대중 정신을 욕보이는 거다. 네. 인질 정치냐, 볼모 정치냐, 보쌈 정치냐 이렇게 지적했던 게 맞는 것 같다.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은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고영신 교수는 또 지난해 2월 22일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는 지금의 친노는 부산 친노다. 야당의 뿌리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여기에 공감하던 분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예. 지난해 3월 20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자 친노 본색이 드러났다. 친노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고개를 쳐박고 있어도 총선 이후에나 터지지 않겠나. 김종인 위원장을 팽시키려고 할 거고 분리하면 발 뺐다가 조그만 머리 들고 나서고 끝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다. 친노 지금까지 안 봤습니까? 친노 본색이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예. 종북몰이 발언도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 기간에도 2016년 4월 11일 역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당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진보진영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되자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통진당 출신 무소속 후보 2명한테 단일화를 시켜줬다. 이석기 같은 교두보가 원내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종북 숙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었고요. 여러 활동을 하셨구만요, 이분.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자살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으니까, 역시 홍준표 전 지사,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것은 정말 선수 중에 선수가 하는 행동이다. 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었고 예. 넉살도 좋고 진짜 양념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 정치적 관록이 묻어난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지난해 총선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안팎 곱사 등이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뭐 등이 구분 그런 걸 비하하는 표현이죠. 예. 그렇게 표현하고 김무성 지난해 총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누가 대표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바보로 인정을 했잖아요. 아하. 라고 말을 했었고요. 예. 이 외에도 지난해 1월 26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이희호 여사가 폐물을 팔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재산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사실 확인이 안 된 발언인데 이런 루머를 언급을 하면서 실제인 것 같다. 라고 말해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기억하는 게 이걸 봤거든요. 네.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됐었는데 예. 당시에 그 막말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합의가 되게 잘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거 말이 됩니까? 네. 이호 여사가 폐물을 팔았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재산이 있다는, 근데 실제인 것 같다. 네. 야, 이런. 전문가가 출연을 해서. 방송에서. 네. 어허, 참. 그래서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종합편성 채널에 막말을 감독을 하고, 그쵸. 이런 문제적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이 이어질 경우에, 이제 재승인을 취소를 해야 할 지금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본인이 막말 당사자를 본인이 출연해서 제재도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송사가. 전체 이분이 포함된 제재가 9건 정도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TV조선과 MBN 등 종편에 출연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 이분한테 방통위원회 맡기는 게 말이 되냐 네.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발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친노와 친문 진영을 저격을 해왔고요. 예. 안철수 대표도 물론 저격을 했지만 이거는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계 쪽 편을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마치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정치적 성향을 특정 코드에 계속 맞추면 예. 그 정당으로부터 보온성 인사를 받는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실제로 종편에 있는 시사 토크를 해온 평론가와 그 전문가들이 예. 선거철만 되면 예. 그 정당에 입당을 하거나 공천을 신청하는 그런 관행들이 최근에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렇게 악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분이 호남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3년 후배고요. 사실 이분이 아시겠지만 최초에는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편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호남 의원들이 좀 강력하게 밀고 있다 이러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지역 민영 방송인 KNN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 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특정 방송사에서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사람은 그 방송사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감독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그렇죠. 다만 사회이사를 종사자로 볼 것인가가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예. 근데 물론 추후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KNN이 제어가를 또 받을 거고 그렇죠. 혹은 뭐 광고나 이런 문제로 뭐 제재를 받거나 재승인 조건에 따른 제재를 내릴 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오늘 한번 방통위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왠지 그럴 느낌이긴 하죠.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국민의당은 네.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방통위원은 정부에서 1명, 그렇죠. 정부 1명, 여당 2명에서 정부 여당 3명, 셋이죠. 그리고 야당 2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 정부 여당 3명 중에서 이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예.
그래서 탄핵된 전국에서 황교안 체제에서 임기가 끝난 분도 있고 아직 안 끝난 분도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권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행이 그 지난 3월에 정부 여당 몫의 위원 한 명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문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김용수 방통위원이라고 예. 이분도 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앞서서 이렇게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설파했던 분인데 이분이 되는 것도 좀 부적절한데다가 탄핵된 정부에서 정부 몫을 임명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예. 자유한국당도 여당 몫을 지난 3월에 예. 임명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정부 몫의 위원장 한석이랑 야당 2석인데요. 예. 근데 정부 몫의 위원장 한석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예. 임명을 해도 이전 정부가 임명한 여당 위원 2명이랑 같이 위원을 좀 지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당 위원 2명의 전임자들은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양당제였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여당이 돼버려서 민주당에 있는 위원 2명의 후임을 민주당이 임명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다만 이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에 대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저 두 사람의 후임은 우리 한 명씩 나누자라고 해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하나 추천한 거잖아요. 임명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합의가 이전 정권 때 일어난 거기도 하고 바른정당이 생기기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에게 있는데 지금 야당 교섭단체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당 위원은 2석이고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기 전에 임명 추진이 됐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임명해도 무방한데 국민의당이 추천하기로 한 위원은 아직 임기가 안 끝나서 예. 8일에 끝나거든요. 다음 달에. 그러면은 그 후임 몫을 과연 국민의당이 행사하는 게 맞느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은 국민의당이 당연히 임명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또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는 경기도에 있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저희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거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네, 반향이 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기방송에 입사했던 직원이 신입 직원이 7명이 있었는데 예.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원 회사를 떠났대요. 예. 근데 이분들은 심지어 7년 만에 뽑은 공채 출신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떠났을까 살펴보니 이들 대부분은 경기방송은 사람의 귀한 줄 모른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발단은 2015년 8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당시 경기방송은 공채를 거쳐서 수습기자 3명, 경력기자 4명 등 총 7명을 신입 직원으로 뽑았고요. 예. 채용 공고 최종 선발란을 보면 3개월간 인턴을 거친 후 2명을 채용, 수습기간 6개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 표현을 보면 당연히 3개월 인턴만 하고 평가를 거치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표현인데 예. 뒤에 가면 또 논란이 다른 쟁점이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예. 우선 그래서 정규직 고용을 해준다고 하니 이 새 수습 기자는 입사 직후부터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평가 기간을 견뎠다고 해요. 예. 그 당시 생활은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경무 무한 경쟁으로 점철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들의 근무 일지를 하루치를 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서 취재를 하고 예. 오전 7시까지 회사에 들어간 뒤에 10시경에 회사를 나와서 다시 외근을 시작을 하고 예. 10시부터 4시까지 인근 지구대 파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사건 사고 동향을 파악을 하고 오후 8시부터는 야근을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 9시부터 지정된 경찰서 번호로 사수에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8시부터는 각자 경찰서로 또 출근을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경찰 내선 번호로 전화를 하기 해서 딴짓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지구대 파출소 방문과 수시 보고를 지속해야 되고 새벽 3시에 잠이 들면 2시간 자고 5시 전후로 기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수습 기자한테 시키는 사스마와리라고 하죠. 예.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편으로 보이고요. 아, 이거는 진짜 옛날에 그렇죠. 했던 방식인데. 네. 야. 네, 이들이 입사 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1년 반 동안 선임이나 회사 측이 휴가를 쓰라라고 하지 않으면 휴가를 쓴 적이 없었대요. 예. 그리고 새벽에는 선배가 뭐 데리러 나와라 이러면 6시에 가서 선배 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그런 사적인 부탁도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이 뭐 대리운전 기사입니까? 오, 야, 예.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수습일 경우에 본인이 포기하거나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직원 중에 C씨는 3개월 후인 11월 중순에 퇴사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아. 평가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예. 문제는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평가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3개월 더 연장이 또 됐대요. 수습이 3개월 더 연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방송은 이들한테 너희는 역대 신입 중에 가장 역량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면서 연장을 하게 됐고요. 예. 경기방송은 경력 기자들도 똑같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경력 기자들한테도 수습 기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시켰고, 예. 그리고 회사는 남은 경력 기자 2명과 수습 기자 2명이 다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어졌는데, 예. 경력 기자 중에 한 명인 이 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결국 맺었대요. 공채로 입사를 해놓고선. 네네네. 이 씨의 입장에서는 사측이 갑자기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니 내가 여기 서명하지 않으면 잘리겠구나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서 6개월 동안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다 일을 그만두게 됐고요. 예. 근데 그나마 버텼던 이들의 손에 쥐어진 고용 계약서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1년 기간제 고용 계약서였다고 해요. 사측은 채용 공고에 우리가 언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을 했냐? 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 근데 그렇다고 기간제 고용이라는 표현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남은 이들의 말에 따르면 지원서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나 당연히 정규직인 줄 알았고, 입사 시에도 너희 정규직으로 뽑는다라는 얘기를 사측이 했었대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그럼 1년 후에 우리는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니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너희는 무기계약직이 될 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재밌는 게 같은 해 입사를 했는데 예. 사람들마다 연봉이 다 달랐어요. A씨는 연봉이 2,990만 원인데 D씨는 2천만 원 이하를 받았대요. 예. 아니 같은 입사를 했는데 왜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날까 했더니 경영지원팀장이 이 직원한테 한 말에 따르면 D씨가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실을 제때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마디로 괘씸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추측이긴 한데 제가 뭐 취재 기자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지만 이분이 만약 여성 기자였다면 예. 그 출산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괘씸죄로 적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이런 주먹구기식으로 행정을 하는 곳이 정말 드물죠. 경기방송 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해당 보도와 관련을 해서 경기방송 측에 문의를 해보니 수습 기간을 거치고 2년 뭐 계약직으로 일하는 건 우리 회사가 원래 해오던 방침이었다라고 예. 하면서 채용 공고에 보면 사내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냥 우리 규정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당시 채용 공고를 보면 사내 규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 기자에게 수습 기자와 왜 똑같은 처우를 강제했냐라고 물었더니 경력 채용한 이들한테 너희 경력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우리가 하면서 수습 기간을 거칠래 말걸래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당사자라도 동의를 했겠지. 입사를 힘들게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자는 뭐 경영지원팀 회사의 문은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해왔고 그 직원들이 우리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는데 회사를 나가고 나서 이렇게 부당하다고 말하니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예. 오히려 그 수습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 그 전직 직원들의 비판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사인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라는 예. 것이죠. 경기방송 쪽하고 굉장히 그 인맥들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네. 예.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난 뒤에 네.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이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지 않았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떤 짧은 소식 하나 좀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 요구가 KBS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요즘 그 공적 소유의 그 네, 언론사에서 장난 아닙니다. 내부에서. 예. 그래서 지난 26일에 KBS 10년차 이상, 20년차 미만 기자 215명이 기명 성명을 내고 예.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들은 여전히 북풍 뉴스에 열광하고 이제는 명이 다한 뉴스 시스템과 결과물을 두고 고대영 사장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 혹은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되물으며 지금까지 편파 보도에 대해서 고대영 사장 및 보직 간부들의 사퇴를 요구를 했었고요. 예. 전직 KBS 기자협회장 11명도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KBS와 기자들의 자부심이었던 KBS 뉴스가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다면서 믿을 수 없는 뉴스가 영향력을 가질 리도 만무하다. 특히 여론 형성에 장애되고 있는 SNS상에서 KBS 뉴스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젊고 능동적인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같은 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보도 개입을 폭로를 했었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우리 KBS는 정현주 사장 시절부터 국민의 방송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왔다. 후임 사장들도 해당 슬로건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일부 후임 사장들은 슬로건과는 다르게 KBS를 이끌었다. 국민을 대신해 KBS를 지배해야 함에도 정권을 대신해 KBS를 지배해왔다고 비판을 했고요. 예. 고 사장의 임기가 2018년 11월까지예요. 예. 앞으로 1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내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출근 거부를 한다든가 하는 네. 방식으로 압박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KBS나 MBC나 연합뉴스나 이런 쪽에서는 구성원들이 성명을 내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 밖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예. 좀 내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여론을 좀 맞아요. 잘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였습니다.